자, 이제 7주차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블록 다이어그램 배웠죠? 블록 다이어그램 기본 표기 방법, 규칙들 몇 가지 배웠고, 우리 한번 단순화를 한번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단순화를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 단순화 한번 더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우리 이제 원래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됐어요. 그죠? 주어진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단순화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직렬, 병렬, 그리고 뭐 피드백 배웠죠? 요거는 우리가, 자, 여기에 이제 피드백 구조가 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요거는 이제 공식을 알고 있죠? 그죠? 이런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요 피드백 구조의 전달 함수는 이렇게 되죠? 요건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외우고 있으라 그랬죠? 외워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뭐 요거부터 먼저, 일단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제 중간에 뭐가 좀 빠졌어요. 그죠? 중간에 이제 분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시프트 할 수가 있어요. 옮기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요걸 이렇게. 자, 요걸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요 분기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 분기가 이렇게 밖으로 빠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쪽으로 피드백 되는 전달함수가 G4인데 이렇게 옮겨도 G4가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전달함수를 바꿔줘야 되죠? 어떻게 바꾸면 G4가 될까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원래 여기서 분기가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G4인데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니까 요만큼의 전달함수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나눠주면 이렇게 원래 들어갔던 신호대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때요? 나머지가 전부 다 이제 직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요거랑 그냥 곱하면 돼요. 그죠? 블럭의 직렬 회로는 전부 각 블럭의 전달함수의 곱이니까. 그죠? 전부 다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 구조는 우리가 이미 공식을 알고 있는 피드백 구조죠.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1 플러스 이 전달함수 곱하기 피드백 전달함수 분의 전달함수.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봐 했는데, 예를 두 가지를 한번 풀어봤는데, 자,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규칙이 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직렬회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그죠? 우리 직렬 연결은 각 전달함수의 곱이고, 병렬 연결은 그냥 합이죠. 그래서 이걸 단순화해라. 그 다음에 피드백 연결도 단순화해라. 이건 우리가 이미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연결 접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 주로 우측으로 많이 하죠. 그죠? 우측으로 연결해요. 그 다음에 합접점. 합접점은 이런 접점들 있죠? 이거 우리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보통. 그렇게 해서 이런 그 과정을 하면은 계속 이제 직렬, 병렬, 뭐 피드백, 연결 접점들이 계속 나와요. 바꾸겠죠? 그죠? 바뀌겠죠? 회로가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이 변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은 계속 그 여러분들이 보면서 찾아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블락 하나로, 그죠? 우리가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블락 하나로 표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더 해봅시다. 자, 처음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단순화할 수 있는 게, 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직렬로 되어 있네요. 그죠? 직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두 블락의
전달함수는 하나의 블록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각각의 전달함수의 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합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요렇게, 그죠? 뭐 마이너스로 있으면 뭐 마이너스로 해주면 되고, 그죠? 어쨌든 간에 병렬 연결, 요 부분에 병렬 연결을 단수로 할 수 있겠네요. 아주 쉽게,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단순화가 됐죠? 하나의 블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 피드백 구조가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화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식 알죠? 1 플러스 요거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접점, 그죠? 접점, 분기를 요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이렇게 직렬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요걸 이렇게 옮겨줘요. 대신에 어떻게 된다고요? 요 전달함수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야지 원래 들어가는 요 신호에 H2를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곱하면은 G5가 곱해서 나오니까 다시 G5를 나눠주는 그런 전달함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어떤 모양이 나왔어요? 직렬 연결이 나왔네요. 그죠? 이거를 그냥 각각의 블럭의 전달함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근데 해놓고 보니까 또 이렇게 피드백 구조가 나왔네요. 그죠? 피드백 구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블록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어때요? 또 직렬 블록의 직렬 연결이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거를 두 개를 합쳐줄 수가 있죠. 각각의 전달함수의 곱으로 여기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블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때요? 마지막으로 피드백 구조에 피드백 구조에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이 피드백 구조만 남은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제 생겼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요 전달함수, 전달함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블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전체 우리가 주어졌던 시스템, 요 시스템이 전체 전달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뭐 해보면 알겠지만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요 네 가지 규칙만 알고 여러분들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가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블록 하나만 남은 그런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기사 시험을 뭐 공부한다든지 뭐 할 때 요 분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요 네 가지 여러분들 꼭 연습을 충분히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로 만들면은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될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표기법하고 기본적인 규칙, 합, 분기, 그죠? 피드백 알아봤고 우리가 단순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RL 회로, RC 회로 전달함수를 구해봤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RLC 회로 RLC 회로 할 줄 알면은 뭐 RL 회로, RC 회로 다 이제 마찬가지니까요. 뭐 여기서 RLC 회로 해서 뭐 L 빼면은 그냥 RC 회로가 되는 것이고 L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RL 회로가 되는 거니까 이제 RLC 직렬 회로에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요거를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 과정은 이제 똑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크리오프의 뭐 전압 법칙이라든지 오메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야 돼요. 일단 그거는 공통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뭐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든지 아니 직접 구하든지 공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식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식 세우는 거는 사실 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 아닌데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자, 입력단이 전압이에요. 이렇게 양단에 걸린 전압. 그러면은 이렇게 RLC가 직렬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출력은 뭐냐면은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이게 출력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입력단에 RLC 직렬 회로에서 전압이 VI일 때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면 전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문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알면은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초기 조건 전달 함수는 기본적으로 초기 조건이 0일 때 모든 초기 조건이 0일 때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터나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을 때 그럴 때를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예요. 전달 함수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직렬 회로니까 전류는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그죠? 아래 흐르는 전류나 L에 흐르는 전류나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나 다 같아요. 그죠? 다른 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걸 우리가 I라고 놓으면은 우리가 그 라플라스 변환 전부 다 한 다음에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R은 저항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냥 R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SL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적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S분의 1 곱하기 C분의 1이 될 것이고, 그죠? 여러분, 그거는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 단자와 요 단자에 흐르는 전류,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자, 어떻게 될까요? 요 단자, 요 전압 VI죠? 요 전압은 V5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R분의 우리 오음의 법칙이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오음의 법칙은 이렇게 뭐 교류회로에서는 이런 식의 표시를 하죠. 그래서 G는 이제 임피던스죠. 그죠? 임피던스. 자, 요 양단에 걸리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그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요거 빼기 이 전압 빼기 이 전압, 그죠? 이 전위 빼기 이 전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죠? 그게 양단에 걸린 전압이죠. 그래서 이 전위 빼기 이 전위 나누기 뭐예요? 요 임피던스예요. 자, 요 임피던스는 라플라스 변환을 한 상태니까 그냥 더해주면 돼요. 미분이 없어요. 그죠? 그냥 R 플러스 SL 하면 돼요. 이렇게. 그게 전류의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여기 흐르는.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죠, 우리. 그죠? 그 다음에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전압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렇게 되죠? 우리 커패시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다 알고 있죠? 이렇게 까먹은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그죠? 라플라스 변화는 미분의 라플라스 변화는 그냥 S 곱하기 I, 그죠? 적분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 I,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요거 가지고 우리가 그 블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각각의 식에 대해서. 자, 그럼 1번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1번은 뭐예요? 분자는 VI 빼기 VO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 그 합차 기호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I VO 한 다음에 요걸 이제 뺄셈으로 표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전달함수는 요거 빼기 요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뭘 곱해요? R 플러스 SL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요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블락을 하나 만들어줘요. R 플러스 SL분의 1이라는 전달 함수를 가진 블락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근데 출력이 뭐야? 요거죠? 전류예요. IS. I.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자, 그러면 1번, 요 1번식을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은 요렇게 돼요. 그죠?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식.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입력이 전류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죠? 우변에 있는 입력이 전류. 자, 전류가 IS가 인풋이고, 그 다음에 블락의 전달 함수는 SC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출력은 VO예요. 그죠? 그래서 입력 곱하기 전달 함수는 출력이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입력 곱하기 전달 함수는 출력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제 합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합치면 돼요. 자, 요게 IS니까 전류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연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VO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블락 다이어그램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전체 블락 다이어그램을 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R 플러스 SL분의 1. 그죠? 여기.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블락 다이어그램이.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거 직렬 연결이니까 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냥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피드백인데 요 전달함수가 이제 1인 경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달함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1 플러스 요거, 왜 이게 1이니까 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결국 뭐예요? 하면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똑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단순화하는 이 과정을 배웠잖아요. 그죠? 단순화하는 과정을 배웠는데 그 단순화하는 과정이란 결국 뭐예요? 하나의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이제 정해져 있겠죠. 하나의 전체 시스템이 어떤 전달함수를 가질 때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여기서 했던 것처럼 전달함수는 이런 전달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은 여기서 뭐예요? 과정들을 다 보면은 전부 다 같은 전달함수를 가져요. 그죠? 이거. 굉장히 다양해요. 마찬가지로 단순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전달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전달함수를 표현하기 위한 블락 다이어그램은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 이상, 두 개, 세 개, 그 이상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워서
블락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피드백 구조 없이 그냥 직접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한 번에 그냥 계산을 해서 그냥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는 우리 RLC 증렬 회로에서 어떻게 되죠? 그냥 전달함수는 RLC 증렬 회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면 각각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R, SL,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요거는 요거를 우리가 I 입력 IS 입력이 I고 입력이 전압이고 출력이 I인 전달함수의 전달함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R 플러스 LS 플러스 CS 분의 1 그죠? R 플러스 SL 분의 플러스 CS 분의 1 그죠? 그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씩을 세우면 IS는 똑같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뭐 저항의 전달함수를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출력으로 한다라고 정하면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고 그죠? 우리가 이제는 L의 양단에 걸린 전압을 출력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C 양단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C 양단에 걸린 전압을 출력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와 요 경우와 같은 전달함수는 이렇게 해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입력이 전압이고 출력이 전류인 그런 시스템, 그런 블락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이것과 우리가 커패시티 양단에 걸린 전압을 출력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블락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출력이 커패시티 양단에 걸린 전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입력이 VI, 출력이 IS, 그 다음에 다시 입력이 IS, 출력이 Vout. 여기서는 Vout을 우리가 커패시티 양단의 출력 전압을 Vout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죠? 설정을 한 거야. 그러면 요거랑 직렬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블락의 직렬 연결은 두 전달함수의 곱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걸 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나온 거랑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전달 함수를 가지는 그런 시스템, 전체 시스템이라도 우리가 그거를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할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워낙 간단한 회로니까 이렇게 뭐 기껏해야 우리가 뭐 한 두 가지 정도, 그죠? 이런 경우는 뭐 페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고 피드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오픈 루프죠, 그냥. 그래서 이런 경우지만 우리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굉장히 다양한 가짓수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전달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RLC 회로를 우리가 전달함수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해봤는데 우리 지난 시간이랑 비교했을 때 자 이렇게 전달함수로 표시를 하면 우리가 어떤 전체 시스템을 볼 때 분석하기 해석하기가 쉽겠죠. 아, 요 블락은 뭐 하는 블락이구나. 아, 요 블락은 뭐 하는 블락이구나. 이렇게 훨씬 알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락 다이어그램을 굉장히 선호를 하죠. 그죠? 자, 저렇게 우리가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키트 모터 실험 키트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얘기할 때 그 여러분들이 시스템 제어회로 구성을 파일로 불러올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런 그게 뭐냐면은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전체 블락들을 여러분들이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용으로 개발된 키트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회로들이 이제 이미 다 구성을 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그 소프트웨어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런 블록들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한적이죠. 이미 하드웨어가 정해져 있으니까 제한적이긴 하지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 소프트웨어 나온 그 블록들은 이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우리가 블록들에 해당한다. 각각의 그 구성 요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2교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우리 3교시에는 우리 한번 진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 이제 그 비례 제어랑 오픈 룹 제어 실험 동영상 봤었죠? 그걸 한번 잠깐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볼까 합니다.